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우리 10주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동사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예를 몇 가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그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어를 한 10주간 쭉 공부하며 달려왔는지,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 개요를 좀 봤죠. 예.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것, 히브리 동사는 세 개의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세 개의 문자가 각각 성이라든가 남성, 여성이죠.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수, 그 다음에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 2, 3인칭, 그리고 이것은 완료로도 쓰이고 미완료로도 쓰입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과거 또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완료입니다. 이미 어떤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언어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주로 이제 과거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완료에는 이제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히브리 동사에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구분들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완료하고 미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성이라든가 수라든가 인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동사가 계속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히브리 동사는 패턴별로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이것이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3인칭 남성 단수에 들어있는 모음과 또는 접두어 전묘, 이것이 다 공통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탈 그러면 이것은 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였다. 근데 이것을 여기에 세 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보면 샤마르, 카탈, 아주, 샤마르, 아주, 카탑, 아지요, 샤마, 듣다, 압니다. 이와 같이 3인칭 남성 단수 완료의 경우에는 이런 동일한 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속 패턴별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를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7개의 어간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칼이라고 하는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형에 해당되는 것이 니팔입니다. 그 다음에 강세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강세 어간에 해당되는 것, 이것으로서는 이제 기텔이라고 하는 PL이 있습니다. PL형. 그 다음에 푸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귀형이라고 있죠. 그것이 히트파엘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형이 있습니다. 히필. 그 다음에 이것의 수동이 호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7개의 어간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뉘앙스를 달리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히브리 동사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몇 가지 용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먼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개 히브리 문법 책의 맨 끄트머리 보면 부록으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사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동사의 의미를 추정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뉘앙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이어서 그 바이블렉스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는 strong verb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strong verb는 이제 강동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약동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동사는 이 쉽게 변하지 않는 원칙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동사를 강동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약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동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사 이 세 개의 문자 가운데 잘 변할 수 있는 모음이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요드라든가 또는 바브라든가 해라든가 또는 알레프라든가 이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바하르 그러면 선택하다입니다. 선택하다인데 그 바하르 동사를 여기 PL에다가 대입하면 바하르에다가 중복점을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하르 이렇게 되면 여기 중복점이 이렇게 중간에 이것이 PL형으로 가게 되면 비헤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해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음이죠. 그런데 후음은 중복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변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잘 변화되죠. 그래서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약동사는 동사 자체 의미가 약하거나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약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쉽게 변한다. 견고하지 못하다. 이 원칙에 견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에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동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동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강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강동사를 공부하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조금 배우면 그다음에 쉽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동사가 변한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자, 그래서 되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 강동사의 인칭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일단 숙지를 하시면 이제 히브리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 강동사 패러다임을 가지고 동사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오늘은 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바이블렉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동사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 또 이 바이블렉스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카탈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맨 꼭대기 여기 이 패러다임의 맨 위를 보시게 되면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필, 그다음에 이제 호팔 이렇게 돼 있죠. 호팔 1형, 2형이 있는데 실제 이 호팔 1형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호팔 2형에 해당되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법 체계는 이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표현, 어간형이 있습니다. 이 히트 파일, 이것은 재규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7개의 어간형이 있다. 그 중에서 기본형은 칼형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니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니팔은 칼형의 피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L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알형이 있고요. 여긴 맨 끝머리 위치하고 있는 히트 파일이 있죠. 자, 이런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운데 두 번째
문자에 중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점을 가지고 있죠? 네, 점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PL, 푸알 이건 강세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발음부터 강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기 칼형 보면 카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PL형에 오게 되면 키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죽이다 또는 잔인하게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된다. 의미가 바뀌었죠? 자, 3인칭 남성 단수 완료입니다. 그가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니파르의 경우에는 닉탈 이렇게 변하죠. 자, 이것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L 보시면 키텔 그가 죽였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죽였다. 또는 잔인하게 죽였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죠. 자, 여기 네. 카탈은 기본형이고 여기에서 PL 오게 되면 벌써 강세의 의미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푸알은 이 PL의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쿠탈 이렇게 되죠. 발음은 우아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쿠아, 쿠탈, 푸알. 모음이 다르죠. 아까는 여기서 PL에서는 이에였었습니다. 이에죠. 그런데 푸알의 경우에는 우아, 쿠탈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분명히 죽임을 당했다. 되죠? 그래서 PL의 피동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푸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히틸. 그래서 이것은 히필형에 해당되는 거죠. 히필형. 이건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죽이게 하였다. 누군가를 시켜서 죽이게 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만약에 여기 마샬 동사를 여기다 첨가하게 되면 힘쉴 이렇게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써가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 다스리게 하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다. 그럼 이것은 사역형이죠. 그래서 he feel 이런 형태의 모음을 취하게 되면 이것은 he feel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뉘앙스가 전부 바뀌었어요. 거기에 내재하고 있는 의미도 다 다르죠. 자, 카탈 그러면 죽이다, 죽였다, 그가 죽였다. 닉탈 그러면 그가 죽임을 당했다. 키텔 그러면 그가 분명히 죽였다. 그 다음에 쿠탈 그러면 그가 분명히 죽임을 당했다. 힉틸 그러면 그가 죽이게 하였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호팔 보시게 되면 혹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그가 죽이게 함을 당하였다. 이것은 히필의 수동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끝머리 보시면 히트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강세 다게슈포르테 여기 중복점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강세형에 해당되고 중복점을 이와 같이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재귀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히트파엘. 나에게 스스로 본인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였다. 그가 자신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죽였다. 이게 재귀형의 의미입니다. 히트파엘. 이 경우에는 히트카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서로 다양한, 서로 다른 이런 의미를 갖는 어간형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동사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히탈타, 기탈타 이렇게 기탈타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나오면 이 중에 뭔가 하나지. 그렇죠? 기탈타 그러면 이게 칼 동사에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PL 동사에 어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알 동사에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히필의 어디 또는 히트파일의 어디인가 이게 들어가 있겠죠. 자,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되면 카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탈타 그러면 2인칭 남자. 2인칭 남성 그렇죠. 단수. 타가 있으니까 2인칭 남성 단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관찰해야 될 것이
우선 여기 두 번째 문자에 중복점이 있느냐 없느냐. 아, 근데 중복점이 있어요. 그러면 중복점이 있으면 PL인가 푸알이냐 아니면 히트 파일 이 중에 뭔가 하나겠죠. PL. 그러면 여기 와서 ER 이렇게 돼 있죠. 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PL에 가깝잖아요. E.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기텔, 기틀라, 기탈타, 기탈트, 기탈티 여기서 기탈타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완료형에다가 2인칭 남성 단수 내가 잔인하게 죽였다. 완료니까 과거지요. 뭐뭐 하였다. 내가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패러다임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패턴별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우리가 히브리 동사는 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7개의 어간형으로 변화될 수 있다. 7개의 어간형으로 변화돼서 그 고유한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로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어간형 지금 살펴봤고 그것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각 인칭마다 다르겠죠? 패턴별로 또 변하고 자, 그걸 보시면 우선 카탈, 아라고 그랬습니다. 기본형부터 보겠습니다. 카틀라, 카틀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카틀라, 카탈, 카틀라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완료형에 해당됩니다. 완료. 자, 그래서 카탈 그러면 그가 죽였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통치하였다. 마샬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샬. 마샬. 이 마샬 동사. 이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다스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탈 대신에 여기 카탈 대신에 여기에다가 마샬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카탈. 그렇죠. 모음 그대로 요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카탈의 모음. 카탈의 모음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마샬에다가. 네. 이렇게. 요거죠. 카메츠 그다음에 파탁. 요거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그가 통치했다. 3인칭 남성 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샬이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3인칭 여성 단수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샬라. 마샤라. 카탈라. 마슐라가 되겠죠. 네. 마슐라. 자, 여기다가 요거 붙여야 되겠죠. 요거 끝에 요거 네. 아 붙여야 되겠죠. 아 붙여. 그다음에 여긴 쉐바니에요. 네. 그다음에 에르. 그죠? 그래서 마슐라. 네. 마샬라. 유성 쉐바입니다. 유성. 어쨌든 마슐라 이렇게 되겠죠. 마슐라 또는 마슐라. 그렇죠. 그러면 통치하다. 마샤르니까. 그렇죠. 마샬 그러면 통치하다고요. 통치했다. 카탈 그러면 죽이다죠. 카탈. 네. 그래서 그녀가 통치하였다 그러면 마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녀가 다스렸다. 그녀가 통치했다. 네.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카탈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탈타. 자, 그러면 이것은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네. 내가 죽였다예요. 죽였다. 완료형이죠. 네. 내가 죽였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 이 표현으로 그대로 나오면 카탈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죽였다예요. 너 남자가 죽였다. 너 여자가 죽였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카탈트 이렇게. 카탈트. 카탈트. 그러면 너 여자가 죽였다. 2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탈티. 카탈티. 요거죠, 요거. 카탈티. 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였답니다. 카탈티. 요거에 따라서 이게 몇 인칭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카탈타 여기에서 이번에는 내가
통치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통치하였다. 내가 다스렸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마샬티에 마샬티. 마샬티. 리티. 아니 천천히 타즈, 해보세요. 타. 그렇죠. 마샬타. 마샬타죠. 타. 네. 네. 어? 자 여기 그대로 여기다가 카탈, 마샬타. 코프, 테틀, 라멧 요 세 개 대신에 하나, 둘, 셋 요거 대신에 마샬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네. 여기에다가 마샬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마샬 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카탈타 대신에. 됐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카탈트가 있어요. 네. 너 여자가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 여자가 통치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샬티. 그렇죠. 마샬트. 그렇죠. 마샬티 그러면 뭐예요? 이건 내가 내가 통치했다. 통치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통치했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여기서. 이건 패러다임이죠. 이건 기본형입니다. 네. 여기에서 뭐만 바꿔놓으면 돼요? 마샤르. 동사 어간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카탈티 대신에 마샬티. 마샤. 그렇죠. 마샬티. 네. 요것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모음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패러다임을 외우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외우는 얘기하기 전에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어요. 샤마르. 샤마르는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또는 준수하다, 보호하다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지켰다. 그가 율법을 지켰다. 네. 샤마르. 그냥 샤마르 그러면 되죠. 네, 네. 샤마르. 그다음에 내가 지켰다. 내가 지켰다. 샤마르티. 샤마르티죠. 네. 네, 잘하십니다. 요거만 바꾸면 되는 거죠. 요거만 바꾸면. 그래서 요 어근만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를 패턴별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한 가지 기본 패턴을 알면 뭐예요? 다 거기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지금 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패러다임입니다.